안녕하세요, 제이쌤입니다. 오늘은 입시를 막 공부하려고 하시거나 대입을 막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대입 정책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시거나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내용을 한 꼭지로 담았고, 그 다음은 이제 대입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먼저 그 대학 입학 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큰 그 내용의 축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, 즉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, 이러한 것들이 대입에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대입정책이죠. 근데 이 대입정책은 사실은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 교육과정과 대입정책, 지금 2016, 27을 준비하는 학생들, 그리고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. 교육과정은 이제 2015, 2022 두 가지 교육과정이 혼재된 상태거든요, 고등학교가. 올해 고1, 2 학생들은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요. 이제 새로 내년에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. 흔히 이제 고교학점제, 전면 적용,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될 거예요. 그래서 2015, 2022 교육과정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주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,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과목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건 여기는 없지만 문이과 통합, 이제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,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이과가 구분이 없어지는 이유는 과목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고1, 2 학생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제 고1, 지금 중3이죠. 이제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과목 체제까지도 다 개편이 됩니다.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학 과목이 이제 세분화되는 것이죠. 그래서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, 고등학교 생활에서.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,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는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록 의 글자 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변화가 되어 있고요. 사실은 과목 선택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5등급 절대평가인 거죠. 지금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들은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표기가 됩니다만, 새로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5등급 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. 즉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지금과 새로운 고1이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의 변동이 주는 대입의 영향,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.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5등급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, 사실은 서술형 평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비율을 진행하셔야 될 건데요. 이 서술형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내신 평가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고교학점제를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도 이렇게 좀 주변을 보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용어와 덧붙여져서 초등 쪽에 굉장히 국어 혹은 이 서술형 평가 대비를 위한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. 교육과정 중에 또 하나, 사실은 학생들, 학부모님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건데요. 대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미수 학생들,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수준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대학생들처럼. 그러면 이제 이 최소 수준 성취 보장 제도 이래서 일정 학생들을 추가로 다시 지도해야 되는 어려움이 고등학교 현장에는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걸 조심스럽게 입시에서는 이 미수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,
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. 제 생각이고요. 이걸 더 깊게 들어가서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,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의 변화만 해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로 주요 내용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대학 입학 전형에 관여하는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교육부의 대입 정책이죠. 수시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부분이 평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학생부 관련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강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자기소개서 폐지는 조금 여러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대입에서 사실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서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. 왜냐하면 학생부는 교사가 기록한 서류이다 보니 학생이 자신의 생각,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이렇게 대입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도구 혹은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. 이 자기소개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을 가는데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평가받는다. 그러면 조금 슬프거나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. 교육과정 편제표, 이 부분은 대학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. 아마 발빠른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 관계자분들도 이 교육과정 편제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. 이 교육과정 편제표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느냐, 이런 표인 거죠. 커리큘럼 같은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할 때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필요한 이유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. 보통 칸막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가지수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택이라고 열려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고, 내가 듣고 싶은 두 과목을 같은 학년 학기에 동시에 들을 수 없다. 그러니까 미적하고 확통을 같이 들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의 다름, 차이, 이런 것들을 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되고 있고요. 아직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. 학부모님들이라면 특히 중3이죠.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, 몇 학년 몇 학기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대입 정책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학생부 교과전형,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교과전형에서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던 교과전형이 추가적으로 정성평가, 즉 서류의 내용을 읽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들을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고교학점제, 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. 그래서 지금 중3,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성평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의대 중원 문제는 너무나 변수가 많고 앞으로의 결과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, 이런 의대 중원 문제도 대입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대학 입학 전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. 마지막으로 자율전공인데요. 이 자율전공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학생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요. 자율전공은 일단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.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이제 1학년 학생,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자율전공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과연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할 때와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, 이 부분은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율전공이 시행되고 이 자율전공의 입학 결과가 대입 준비 방법에 또 다른 이런 방향들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이 자율전공의 올해 입시 결과를 좀 유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.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